이렇게 아무 준비 없이 급하게 진료를 받으시면 여러분들에게 손해입니다. 빨리 잘 낫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명쾌한 최 원장입니다. 알러지의 관점에서 간경화나 암, 자가 면역 질환을 비롯한 다양한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는 것에 대해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의사 경력은 오래됐지만 유튜브 경력은 몇 개월밖에 안 되는 초보 유튜버인데요. 그런데 요즘에 명쾌한 최 원장은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문의하는 분들은 정말로 적극적인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거기 병원이 어디예요 하고 댓글을 문의하시더니 전화를 주시고는 당일에 바로 오시더라고요. 기다리셔도 괜찮다고 하시면서 예약 없이 오셔서 데스크 앞에서 무한 대기하고 계신 환자분들이 이번 주에만 몇 분 되셨습니다. 당일 진료는 안 된다고 안내를 드렸지만 이미 고속도로를 탔다고 하시니 제가 유턴하라고 할 수도 없고요. 제가 여러가지 난치질환 치료를 알러지로 할 수 있다고 영상을 올려놨더니 급하게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 준비 없이 급하게 진료를 받으시면 여러분들에게 손해입니다. 빨리 잘 낫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가 어떻게 손해라는 말인지, 뭘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명쾌한 최 원장의 진료 스타일에 대해서 천천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만나서 일단 얼굴을 보고 제 진단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명쾌한 최 원장을 만나기 한참 전부터 이미 치료는 시작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환자 본인이 스스로 어디가 어떻게 아픈 건지, 왜 아프게 되었는지, 그리고 본인의 상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지 정확하게 자각하시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마 보호자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절감하실 건데요. 자기 병에 대한 자각, 그것이 부족한 환자는 치료가 잘 안 됩니다. 나는 멀쩡한데 왜 이렇게 환자 취급하는 거야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걸 좀 먹겠다는데 잔소리 하지 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환자분에게는 어떤 치료도 먹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받으려는 이 치료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방식을 쓰는 것이며 다른 치료와는 뭐가 다른지 정확하게 알고 시작하시는 분과 치료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서 그냥 진료비를 내고 한의원에 와서 누워만 있으면 그냥 알아서 치료가 잘 되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치료 결과가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명쾌한 최 원장의 얼굴을 보고 제 진단을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전에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셔야 될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시기 전에는 저의 블로그 공지사항에 있는 글들은 반드시 다 읽어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명쾌한 알러지의 검사 원리, 치료 원리와 본인의 질환과 관련된 블로그 포스팅이나 유튜브 영상은 다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마 처음 읽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이해가 될 때까지 여러 번 봐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명쾌한 최 원장의 진료 철학을 이해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난번 영상에서 아주 구구절절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은 패스하겠습니다. 오늘은 설문지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 예약 문의를 하시면 많은 양의 설문지를 카톡으로 전달받으실 거예요. 질환마다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가 받는 설문지, 어른과 아이도 내용이 다릅니다.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주세요. 그리고 초진 내원 오시기 전에 미리 보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왕에 치료하시는 거 여러분이 잘 낫고 빨리 낫고 싶으시다면 명쾌한 최 원장의 얼굴을 보기 전에 설문지부터 아주 고심하면서 열심히 써주셔야 됩니다. 왜냐고요? 병의 진단은 환자분의 말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냥 진료실에서 처음 만나서 얼굴을 보면서 그 짧은 대화 가운데 어떤 진단을 한다는 것은 오진을 낳는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하죠. 그 작은 차이가 환자분의 생명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게 싫습니다. 조리 있게 잘 설명하시는 환자분도 계시고 두서가 없이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선후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고요. 진료실에 들어가서 상담할 때 잊어버리고 말씀을 안 하셨는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 나중에 생각났다면서 다시 원장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나중에서야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프기는 너무 아픈데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각양각색의 환자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환자분이 하고 싶은 말만 듣고 있다 보면은 제가 꼭 파악해야 되는 질문을 빠뜨리고 놓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진단에 구멍이 생기는 거죠. 그 환자분이 저나 스태프들에게 뭐라고 말한 것에 따라서 치료율이나 진단이 크게 차이가 나고 오진의 가능성까지 있다면 그것은 진료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환자분의 병력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체크하기 위해서 긴 설문지를 도입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치료하길 원하는 증상을 명확히 밝혀주셔야 되고요. 어디가 어떻게 불편한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증상의 정도가 언제 어떻게 변하는지, 새벽, 아침, 점심, 저녁, 밤 컨디션까지 정말 깨알 같은 정보를 다 적으시도록 설문지를 설계해 놨습니다. 지금까지 갔던 병원들의 리스트와 주치의, 그리고 치료받았던 내용과 복용 중인 약물과 복용 당시의 효과나 부작용, 하고 있는 식이요법, 건강기능식품이나 민간요법에 대해서도 다 적어주셔야 됩니다. 유전적인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8촌 이내의 병력과 가족력까지 확인합니다. 거주하는 환경과 업무 환경, 그리고 직업이나 여행력, 백신 접종 기록, 증상이 악화되던 시기에 스트레스 상황이나 트라우마까지 깨알같이 조사합니다. 병원에서 의사와 3분 상담하면서 이런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의사의 진단까지 다 듣고 오실 수 있으신가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을 여러분을 만나기 전에 미리 받아서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진료 중에는 시간이 없어서 환자분들에게 못 물어봅니다. 받은 자료는 퇴근할 때 집에 들고 와서 봅니다. 어젯밤에도 6번의 설문지를 읽었습니다. 여러 번 자세하게 봅니다. 어떤 분은 자기의 인생을 탈탈 털어서 얇은 책 한 권 분량으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읽어야겠죠. 뭘 치료하고 무엇을 최우선으로 치료해야 될지 실마리를 찾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초진 때 만나면 되게 반갑습니다. 이미 아는 분을 만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그런데 당일에 전화로 문의하고 바로 병원에 오신 분, 또 데스크 앞에 앉아서 설문지를 적어 주시는데 10분이나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짧게 적어서 설문지를 주시면 지금 대기실에 앉아 계신 그분에 대해서 제가 깊이 생각하고 연구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에 작성된 설문지를 읽는 데는 1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건질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내용이 빈약해서 어떤 힌트를 찾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설문지를 자세히 적어보십사 했더니 의외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원장님, 설문지를 쓰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 왜 아팠는지 명쾌한 한의원에 와서 물어보지 않아도 그냥 바로 이해가 됐어요. 이제 치료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병에 대한 인식이 생긴 거죠. 그런데 환자분이 몰라서 못 적어지는 것도 많더라고요. 지금 본인의 몸이 아픈 것과 그때 그 일의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전혀 생각을 못 하시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제가 환자분의 무의식을 이용한 검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하는 어떤 힌트를 찾아내기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영상을 다시 찍어보기로 하고요. 저는 여러분의 질병과 관련해서 여러분의 상태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치료의 핵심을 잡아내어 제대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미리 자세한 파악이 다 끝나고 그제서야 환자분이 처음 명쾌한 한의원에 오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알러지 검사를 해보는 겁니다. 검사 결과는 대부분 제가 설문지를 보면서 예상한 대로 나오고는 합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는 엉뚱한 데서 힌트를 찾을 수도 있으니 긴장을 하면서 관찰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알러지 검사 결과가 똑같이 나왔다고 해도 사람들마다 호전 속도나 치료 효과가 잘 나는 포인트는 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간경화 환자들의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분은 비타민C, 비타민 B군을 치료하면서 복수가 확 빠집니다. 어떤 분은 바이러스 치료 후에 확 나아요. 비형간염 복균자니까요. 어떤 분은 인공감미료 치료에서 차도를 봅니다. 수십 년간 슈퍼마켓 간식들을 입에 달고 사셨거든요. 어떤 분은 곰팡이 치료해서, 어떤 분은 약물 알러지를 치료하고서, 어떤 분은 알코올 알러지 치료해서 호전됩니다. 그런데 저분도 알코올성 간경화라길래 알코올 알러지 치료가 효과가 있을 줄 알았더니 뜬금없이 감정 알러지, 분노와 화를 치료하고서 낫는 거죠. 알고 보니까 이분은 시집살이로 고생하실 때마다 반주를 찔끔찔끔 드셨던 것이 알코올성 간경화로 악화되신 겁니다. 몸이 느끼기에는 술 때문에 간경화가 된 게 아니라 가슴에 맺힌 한이 간을 상하게 했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간질환이 있다면 알러지가 있는 것을 다 치료해야 된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아무래도 핵심 아이템을 빨리 찾아내서 빨리 낫게 해드려야죠. 빨리 효과를 봐야 되니까요. 제가 그 힌트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적어주시는 설문지에 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세하게 안 적어주시면 제가 뭘 알고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명쾌한 최원장은 환자분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1대1로 맞춤 치료를 지향합니다. 이렇게 치료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 만났을 때도 이야기가 절대로 짧게 끝나지 않겠죠. 할 말이 많겠죠. 그런데 그냥 예약 없이 오신 환자분들은 틈이 있는 시간 중간에 잠깐 끼어든 셈이라 제가 상담 시간을 내드린다고 해도 다른 초진 환자분들처럼 여유있게는 봐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오신 여러분,
예약이 빨리 잡혔으니까 뭔가 이익이다 생각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은 여러분들에게 손해입니다. 10분, 15분 상담에서 답이 나올 문제였다면 명치한 체원장을 찾아오실 이유가 없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그러니 저는 진심으로 저의 치료법과 치료 철학을 이해하고 공감하시는 분과 만날 수 있기를 늘 기도합니다. 저는 치료를 해드리면서 보람되고 여러분들은 치료를 받으면서 건강과 인생의 의미를 되찾아서 행복하게 되는 그런 사이가 될 수 있기를 늘 꿈꿉니다. 오늘 아주 긴 이야기를 들어주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명치한 체원장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답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